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시누이 시집살이를 겪어본 저는 누구보다 저 속담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누 저만 보면 그렇게 말로 상처를 잘 줬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해가 안 돼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저럴까?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동생을 아끼면 뭐 얼마나 아꼈다고 동생 와이프인 나를 저렇게 들들 볶을까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형님 본인이 당한 시집살이를 그대로 저한테 분풀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M1 저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었죠. 저는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었고요. 남편은 차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 제가 받는 월급은 친정 생활비로 많이 썼고 그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나중에 간호대학을 다시 가고 싶어서 허리띠 졸라매며 조금씩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때쯤 저희 집에 꼭 돈 문제가 생기면서 모아놓은 돈을 쓰게 됐고 결국 결혼할 때 제가 해올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돈을 붓고 있었거든요. 입주할 수 있는 자가가 있었던 거죠. 집이 있기 때문에 더 당당히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있고요. 물론 대출이 많이 남아서 남은 금액은 결혼 후 같이 갚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 쪽에선 집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설명했는데 남편은 1,000만 원도 충분하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해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편 돈이지 딱히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편과 제가 알아서 결혼한 거고 양가 부모님 도움은 받은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매번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었습니다. 남편에겐 4살 터울 누나가 있었어요. 결혼은 했고 결혼할 당시 기준으로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 결혼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알아서 하는 결혼인데 처음 결혼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누나가 펄쩍 뛰었대요. 너는 집을 해오는데 예비 올케는 고작 1,000만 원 해오냐고 양심 없다고요. 남편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는데도 형님이 더 난리를 치며 네가 당했네 어쩌네 했다더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결혼 후 저한테도 틈만 나면 저 소리를 했으니까요. 본인이 결혼 반대했다는 얘기도 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올케 성격 참 좋은 것 같아. 네? 어떻게 1,000만 원으로 결혼할 마음을 먹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보통은 염치 없이 느껴져서 그렇게 난할 텐데 올케네 부모님도 어떻게 딸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한 푼도 안 보태주셔?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저 소리를 자주 하는지 올케 좋겠다. 결혼 잘한 거야. 올케도 알지? 예, 그럼요. 우리 현수 능력도 괜찮고 인물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잖아.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올케 좋겠네. 1,000만 원에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올케 잘해야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현수한테도. 나한테까지 잘하라고 안 해. 우리 부모님한텐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 없어도 저도 알아서 시부모님께 나름 잘하고 삽니다. 자주 찾아뵙고요. 근데도 저보고 더 잘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대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 건 좋아요.
남편 누나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기분 나쁜 건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건데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꼬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톡 까놓고 갚아야 될 대출도 많고 제가 형님 말처럼 진짜 여우처럼 작정하고 남자 꼬실 생각이었으면 훨씬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를 꼬셨겠죠. 대출이 반이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26평 아파트. 당연히 과분하고 고맙지만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자꾸 저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았어요. 왜냐면 형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돈 보고 남자 꼬신 여자가 바로 형님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심해부가 되시는 형님의 남편분 시댁이 아주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었는데 형님과 심해부님의 결혼은 완전 형님이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성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해부보다는 형님이 엄청 적극적으로 매달렸고 결혼 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도 밀어붙였다고요. 그 때문인지 형님네 시댁에서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결혼 후에 시집살이도 제법 있었다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이 당하는 시집살이를 역으로 저한테 풀려고 하는 거였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도 결혼 생활이 어지간히 힘든 것 같았습니다. 심해부님도 자꾸 밖으로 돈다고 하고 형님하고도 쇼윈도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형님이 어머님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울면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안쓰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당한 서름을 왜 애먼 저한테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좀 잘하는데 그것도 안 입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잘하는 것도 자기가 동생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면서 저한테 고마운 줄 알래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레퍼토리. 저보고 결혼 잘한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래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살라면서요. 저는 그냥 네 하면서도 진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지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얄미운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결혼 후 바로 아기를 가졌거든요. 출산 후에 저한테 본인 아기가 입었던 옷 일부러 다 모아놨으니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 아이가 그때 5살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부득불 주고 싶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 옷들 상태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물려주는 옷들은 상태를 보고 주지 않나요? 심하게 해지고 낡고 더러워진 옷들, 그것도 세탁도 안 했는지 밥풀 묻어있고 더 심한 건 옷 관리도 없이 그냥 모아서 방치해둔 건지 종이 가방 바닥에 있는 옷들은 하얀 곰팡이, 그런 것도 펴 있었습니다. 그런 옷들을 입으라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보통은 입에 쓴 거라서 재활용 안 하는 치발기, 젖병 같은 구강 제품도 모조리 보냈어요. 저는 무슨 제가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저한테 받았냐길래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브랜드 거라고 돈으로 바꾸면 얼만 줄 아냐면서 오히려 거들먹거려요. 저는 어거지로 감사하다고 대충 말하고 싹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가만 지켜봤는데 왜 자기가 준 옷들 안 입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죠. 근데요 형님, 옷들이 너무 낡고 해지기도 했고 계절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힐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버렸어? 정리할 건 정리했어요. 버렸다는 말이네? 참, 옳게. 그거 비싼 브랜드라고 내가 안 했어? 톡 까놓고 비싼 브랜드 옷은 몇 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이염되거나 보풀 일어나서 입히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근데 비싸고 안 비싸고 떠나서 아기가 입는 거니까 너무 오래된 옷은 좀 그래서요. 옳게 새 아파트 산다고 본인이 뭐라도 된 것 같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부터 그런 걸 그렇게 따졌어? 다 입을만 하니까 보낸 거지.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옳게 그렇게 돈 많아?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 그맘때는 애가 많이 토하고 세탁도 자주 해서 옷 금방 해져. 그럴 땐 그냥 얻어서 입혀도 되는 거야.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런데 돈 막 쓰는 거 아니다? 그렇긴 한데 형님 실은 옷에 곰팡이 핀 것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그냥 묵혀두셨다 보니까. 뭐? 곰팡이? 무슨 곰팡이? 내가 지금 곰팡이 핀 옷을 보냈다는 거야? 쌓아두기만 한 옷을 그대로 저한테 줬으니 본인은 몰랐겠죠. 근데도 사진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 노발대발. 제가 없는 곰팡이를 있다고 하겠나요? 그리고 본인 아기더러 그런 거 입으라고 하면 입히지도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성격이 원래도 잘 못 따지고 마냥 참는 성격이다 보니 그냥 암소리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 생신 선물로 공진단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야, 김현수. 너는 엄마 아빠한테는 그런 선물 한 적도 없으면서 처가엔 참 잘한다. 남편은 머쓱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엄마 아빠도 드릴 거야. 웃기고 있네. 올케는 참 좋겠다. 남편이 처가에 잘해서. 가진 거 없이 결혼해도 남편은 아주 푼수같이 잘해주네. 웬 복이야. 또 가진 거 없이 결혼했다는 저 소리. 저도 나중에는 너무 짜증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아, 처가에 잘하면 좋지. 누나는 매형이 잘 못해서 심통 부리는 거야? 남편 말에 형님 거의 거품 물고 화내더군요. 심해부님 정말 저희 시댁에 못하거든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뵌 적이 결혼식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안 오시니까요. 형님이랑 사이도 안 좋고 형님 친정인 저희 시댁을 개무시하니 아예 안 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께도 연락이 없고요. 그걸 남편이 건드리니까 형님 거품 물고 저거 결혼하더니 푼수댁이 다 됐다면서 욕을.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한 걸 왜 우리한테 자꾸 푸나. 우리도 본인처럼 사이 안 좋았으면 하고 바라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골라서 얄미운 소리만 해대니 진짜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아주 주구장창 찾아오고 연락해대고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무난하신 편인데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 일을 뒤집을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덧 커서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결혼 후 육아하느라 바빠서 친구랑 영화는 몇 년 만에 보는 거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예매하는 곳 앞에 잠시 앉아있을 무렵이었어요. 어디서 너무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이거 우리 형님 목소리인데?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봤고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형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웬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심해부님이냐고요? 그러면 놀랄 것도 없죠. 새파랗게 어린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형님은 환한 얼굴로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팝콘 들고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 남자 누구지? 제가 골똘히 보자 친구도 묻더라고요. 왜 그래? 저 여자 우리 형님이야. 형님? 너네 남편 누나? 그럼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야? 형님 남편?
아니야, 처음 본 남자야. 제 말에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야, 너네 형님 바람 피나 봐. 바람? 딱 봐도 둘이 보통 사이 아닌데 팔짱까지 끼고 웬일이야. 근데 남자애는 어려 보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웬 남자랑 영화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벌건 대낮에 영화관을 내연남이랑 오다니. 보는 눈도 많은데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나? 신기하더라고요. 잠시 후 영화 시간이 다 되어갔고 형님은 그 남자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상영관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저랑 같은 영화더라고요. 자리도 저한테 대각선으로 두 줄 앞이고요.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친구는 영화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하다면서 자기가 더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이없고 기막히고 영화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형님하고 그 남자 영화는 제대로 안 보고 컴컴한 영화관에서 키스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진짜 미쳤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용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영화가 끝이 나고 형님과 그 남자애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급하게 따라갔고요. 친구가 어쩌려고 그러냐 했지만 저는 아는 척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형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형님이 돌아봤고 제 얼굴을 보는데 사람 얼굴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얘지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귀신을 눈앞에서 봐도 그런 표정은 안 지을 것 같아요. 형님은 놀라서 어버버했고 제가 먼저 말했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는 그러면서 옆에 남자를 쳐다봤죠. 영화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형님도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군요. 올케는 여기 어쩐 일이야? 저야 친구랑 영화 보러 왔죠. 이 영화 요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기, 이 사람은 친한 동생이야.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영화 보러 같이 온 거야. 영화만 보러 온 거야. 영화관 앞에서 만나서. 혼자 보긴 좀 쑥스럽잖아. 묻지도 않았는데 막 주절주절 변명하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다 지켜봤는데 친한 동생은 무슨. 저는 일단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희 형님 시짜짓 하는 거 제가 말해서 잘 알던 친구는 너무 꼬시다며 이걸로 약점 잡으라고 막 그러더군요. 절호의 찬스라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랑 형님하고 얘기할 때 사진도 살짝 찍어놨대요. 그 남자랑 형님 사진이요. 제 톡으로 사진 보내놨다면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까지 하더군요. 여태까지 형님 저에게 한 거 생각하면 절호의 찬스 맞죠. 하지만 마냥 꼬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뭔 생각인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편으론 내가 이걸 모른 척해도 되나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현수 없지? 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있잖아. 아까 영화관에서 본 그 남자 그냥 아는 동생이야. 혹시나 오해할까 봐. 웃기게도 형님은 말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완전 깔보는 말투로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 가르치는 말투였는데 그 전화는 엄청 사근사근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저를 달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는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참 웃겼어요. 그걸 누가 믿나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근데요, 형님. 사실은 저 예매하는 곳에서부터 형님 봤어요. 영화관에서도 봤고요. 저랑 같은 영화 보셨던데요. 그 말에 형님 한참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한 짓이 있으니 눈앞이 컴컴했겠죠. 아무런 말이 없길래 제가 그랬어요. 형님, 진짜 누구예요, 그 사람? 아는 동생이라니까.
나는 올케가 괜한 오해할까봐 전화한 거야. 혼자 오해하고 이상한 분란 만들까봐. 형님 제가 다 봤다니까요. 뭘 봤다고 그래 자꾸. 박박 우기시더군요. 찔려서 전화까지 했으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랬죠. 형님, 제 친구가요. 제가 형님이라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찍어놨대요. 뭐라고? 남의 사진을 왜 찍어놔? 형님이 심해부님하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도 이렇게 박박 우기실 줄 알았어요. 제 말에 형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까지. 참 너무하네 올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찍은 건 아니긴 한데 제가 너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케가 원하는 건 뭔데? 형님이 전화를 하신 건데 왜 저한테 원하는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그렇게 대놓고. 근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남편 대놓고 요새 바람피거든? 내가 알든 말든 상관도 없다 그거지. 그래서 나도 빡쳐서 내가 미쳤지 진짜. 그 남자랑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요? 좀 많이 어려 보이던데. 그렇게 안 어려. 나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 생긴 것만 어리지. 그냥 아는 언니 가게에서 일하는 앤데 어쨌든 내 말은 옳게 이거 모른 척 해줘. 제발. 형님은 엄청 간절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른 척하면 저도 공범 아닌가요? 무슨 공범이야. 내가 무슨 범법을 저질렀어? 어쨌든 바람 피신 거잖아. 바람은 내 남편이 먼저 폈다니까. 나는 홧김에 그런 거고. 형님은 또 발끈해서 따졌는데 제가 암소리 안 하니까 또 저 자세로 비굴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거지. 모른 척 해줘. 어쨌든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잖아. 올케는 삼자 아니야. 그리고 그 사진도 지워줘. 저는 일단 남편 올 시간 됐다고 전화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일에 괜히 엮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진짜 말했다가 분란 일어나면 저만 죽어라 원망할 것 같기도 했고요. 결론은 그냥 못 본 척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형님에겐 그렇게 말 안 했지만요. 저희 형님 입장에선 저에게 제대로 약점 잡힌 거더군요. 그 일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게 완전 달라졌거든요. 원래 시댁에서 보면 과일 좀 깎아라, 음식은 이것밖에 안 했냐, 왜 이렇게 짜게 만드냐 등등 엄청 입을 댔거든요. 그런데 그 일 이후 일체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제 눈치 엄청 보면서요. 게다가 제 생각나서 샀다고 화장품 세트까지 주더군요.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형님더러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러실 정도로요. 저는 딱히 말할 생각도 없는데 저희 형님 혼자 찔리는지 일부러 따로 말 걸면서 현수한텐 말 안 했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 안 했는데요. 형님 그 사람이랑은 끝내신 거예요? 그럼 애초에 끝내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야. 그래도 확실하게요. 지금도 만나시는 거면 저도 눈 감아드리긴 힘들잖아요. 진짜 끝났다니까? 그럼 저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형님 말대로 형님네 부부 일이고 저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제 말에 손까지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형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 솔직히 형님 저한테 속상한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아시죠? 내가 무슨 그런 소리래. 그냥 올케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진 않죠.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형님 일에 신경 안 쓰겠지만요. 사람 일 모르죠. 저도 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도 그냥 다 터트릴 수도 있고 형님이 우기신다 해도 저 사진도 있는 거 아시죠? 제 말에 형님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얘기 먼저 안 꺼내셨으면 해요. 형님이 자꾸 이렇게 꺼내다가 오히려 다른 가족들도 알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저는 그렇게 은은한 경고를 줬습니다. 한 번만 더 무시하고 구박하는 말하면 저도 다 터트릴 거라고요. 저희 형님 그 후로 저 긁는 소리 일체 안 합니다. 솔직히 진짜 그 남자랑 끝낸 건지 뭔지는 모릅니다. 제가 관여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약점 잡았다고 신나서 그걸로 쥐고 흔들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 일로 형님 툭하면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 그건 없어졌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셨으면 해요. 남편이 밖으로 돌고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거나 결단을 내야지 왜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맞바람을 피나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속이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님 인생이니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게 진짜 본인을 위하는 길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